그렇죠? 갑니다. 자, 일단 보면 우리 페이지 이제 이것이 첫 페이지 우리가 지우가 이제 할 거고 이런 내용이고 이제 더 나온 거는 1단원, 2단원, 3단원 있어요. 그렇죠? 이거 지금 1년 동안 우리 좀 할 거. 그리고 이제 우리가 페이지는 이제 뭐 찰떡 있고 그 출판사별로 있는 거 전부 다 있으니까 비교하면 되고. 그래서 이제 고1 때랑 달리 보면은 그 단어를 이제 점프해서 배우는 것은 거의 없을 거예요. 처음부터 쭉 배우는 거니까 쭉 나오면 돼요. 그래서 보면 1학기 때는 1학기 중앙어사 시험 범위가 아마 되게 보면은 그 지칭 나이 전후 정도 이 정도? 그래서 이제 뭐 1학기 중간, 뭐 1학기 기말 정도 되고 이 정도에서. 그래서 이제 가장 이제 포인트가 뭐냐면 가장 그 가장 약간 좀 가장 이제 어려운 부분? 이 어려우면 암기하는 거. 애들 암기하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암기하는 덩어리가 있는데 그 덩어리가 뭐냐면 지일시대. 지일시대 이것이 보면은 이제 고1 때 그때 그 지일시대 배운 거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그것을 한 단계 더 세분화해서 배운다. 그래서 각 단계별로 또 어떤 특징인지 좀 외워야 돼. 그것 때문에 애들이 약간 좌절합니다. 근데 그것을 외우면은 한 문제 이상 더 맞을 수 있다는 거. 한 문제는 없잖아요. 한 문제면 등수가 몇 등수 차이 나면서 재수없으면 등급도 바뀔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등급 밀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잘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1학기 기말 때 정도는 보면 되게 해수도 서류 정도? 이 정도가 아마 이제 1학기 기말이고 한 2학기 중앙어사 일단은 뭐 해수 정도 들어와서 그러니까 여기서 거의 짤 수 있어 정도. 해서 쭉 해가지고 그 별 그때 한 HR도 정도 이쪽에서 거의 그 1학기 그러니까 2학기 중앙어사 하고 나머지는 2학기 기말 하는 거. 그래서 총 3개라만 이다 보니까 깔끔하게 이거 한 개당씩 끝나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게 약간 애매하고 그러니까 학교마다 좀 약간 달라. 하지만 점프하는 것은 거의 없다는 거. 그래서 그래서 고2 때는 점프해서 뭐 딴 거 배우고 뒤에 거 배우고 또 앞에 거 배우고 그런 것은 이제 없다고 보면 돼. 우리가 처음부터 좀 나가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그 방학 특강이 아니고 그냥 1학기 중앙어사 시험 대비하는 모습으로 하면 됩니다. 그 긴장하는 것으로 긴장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1단원에서 첫 번째 얘기는 판구절은 정리과정합니다. 페이지는 10페이지. 자, 판구절은 정리과정인데 판구절은 우리가 그 고1 때 배웠어. 그것이 또 나오는데 그것을 우리가 얘를 좀 더 크게 그렇죠. 자, 판이 뭔지는 기억나지? 판이라고 하면 판은 지갑에다가 매트 최상부 그래서 포함해서 판인데 우리 그 지구가 이렇게 판으로 이루어져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처음부터 알게 된 것은 아니고 나중에 여러 어떤 단계적으로 어떤 그 사건이 어떤 뭐 써있고 해가지고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그 모습이야. 라고 할 때 이제 첫 단계에 해당되는 무엇인지 좀 봐야 돼. 그것이 이름이 뭐냐면 그것이 이름이 대륙 이동설입니다. 그 전 교육과정으로 하면은 한 중1 때 배우거든? 중1 때 배우는 내용인데 하다 보니까 지금 중1 때 안 배우고 지금 배우는데 내용은 좀 약간 쉬워요. 그냥. 먼저 연도는 알면 좋아. 근데 순서는 모르면 안 돼. 순서. 그리고 이제 어떤 썰을 누가 말했는지 정도는 알면 좋아요. 그렇죠? 그럽니다. 먼저 자, 대륙 이동설인데 말 그대로 자, 대륙 이동한다는 썰입니다. 좀 더 크게 하자. 약간 여기 있으니까 내용은 쉬운데 쉽다라서 방식마다 크게 한다 이거 조심해. 말 그대로 대륙 이동한다는 썰이고 우리가 보면 이제 전에 배웠어. 고1 때 배웠어. 근데 그 고생대 말에 그 초대륙 된다는 것이 뭐야? 판기야. 그죠? 물론 그것을 실제 본 사람 없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 번 조사해본 걸 알게 된 거. 그죠? 그래서 연도 1912년대 거의 지금 거의 100년 전쯤에 그때 배경은 이 사람이 우리 그 대륙 그때는 판이라는 거 아직 없었다. 그때 판이라는 개념은 나중에 나온 거. 그 대륙이 이동한다. 대륙 이동합니다. 라고 말했는데 그럼 이 사람이 말할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대륙 이동합니다 한 것은 아니고 어떤 그 증거를 대가지고 말했거든. 그 증거 좀 네 가지. 네 가지 잘못되게 빠져옵니다.
내가 지금. 일단 글씨보다는 그림 그림. 먼저 우리가 세계적으로 잘 보게 되면은 남아메리카의 동양 그리고 아프리카의 서양. 그래서 우리가 세계적 그 종이 그것을 대륙으로 그 잘 오려서 서간 그 붙여서 거의 일치해. 잘 보거나 해양선이죠. 뭐 나오고 들어가고 하는 것이 서로 간에 거의 똑같아. 물론 어떤 뭐 풍화 같은 어떤 뭐 지역 변동성에서 약간 변화가 있을지 몰라도 큰 틀은 거의 똑같은 거야. 그럼 이것이 멀리 떨어져 있는데 따로 떨어져서 그 똑같은 형상으로 다 만들어졌을까 이게? 아니겠지? 처음에 하나의 떡까지 갈라지다 보니까 똑같은 모습 다 되어져 있다는 거. 그래서 자 문제. 남아메리카의 서양과 아프리카의 동양 해안선 일치한다. 자, 다시 남아메리카의 서양과 아프리카의 동양 해안선 일치한다. 맞지? 그럼 틀립니다. 남아메리카의 서양 여기다. 그죠? 아프리카 동양 여기다. 그죠? 이것이 일치한다는 것이 아니고 이거. 서로 가까이 있는 쪽. 그래서 남아메리카의 동양. 그리고 아프리카 서양. 그죠? 다시 말하자면 고등학교 문제 약간 야비합니다. 야비해서 그냥 이렇게 뻔하고 약간 그 방식마다 틀리고 또는 이것 때문에 하다 또 틀리고 또는 이거 알아 하다 또 틀립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돼. 소위 말하는 고등학교 그 문제 그 시험 문제죠. 안 그러면은 어떤 건 변별력을 할 수 없어. 그래서 누구는 맞고 누구는 틀리고 할 수 없는 거니까 어떤 등수력이 좀 힘들어요. 그리고 확실히 알고 잘 넘어가야 돼. 즉 남아메리카의 동양과 그리고 아프리카의 서양 해안선 일치한다. 맞는 틀리면? 그러니까 결론은 남아메리카의 동양과 아프리카의 서양의 해안선 일치한다. 맞죠? 결론은? 서로 간에 해안선 일치하는 모습이야. 그죠? 이것을 백인어가 이제 보면 맞네? 그것을 이제 알게 되고 그래서 증거를 이제 대게 되고 두 번째 증거. 두 번째는 화석인데 그 같은 종의 화석이 멀리 떨어져 있는 대륙에서도 똑같이 다 발견돼. 그래서 그러면 그 생명체가 일부러 바다 건너서 저거 엄청난 바다인데 엄청난 바다를 타고 헤엄쳐 가서 여기서 살고 또 다른 데 먼 데 또 살고 해서 똑같은 종이 생물체가 먼 대륙에서 전부 다 똑같이 다 살까 이게? 그거 아니겠죠? 처음에 하나였다가 갈라지니까 처음에 하나였으니까 다 같이 살고 있다가 갈라지니까 뿔뿔 타는데 다 흩어진 거.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는 대륙에서도 똑같은 종이 화석 다 발견됩니다. 이것도 두 번째 증거. 물론 그 순서는 뭐 중요한 거 아니야? 첫 번째 증거 되죠? 뭐 해안선 그 화석 틀려 그건 아니고 총 4가지 증거가 있다는 4가지 순서는 필요 없어요. 그렇죠? 다음 세 번째 거. 자 지질 구조인데 이게 뭐냐면 지층이 쌓인 거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지층이 쌓이는 거. 그렇죠? 우리 이거 산맥 보면은 그러니까 산 보면 산맥 있고 그리고 산맥 보면 당연히 뭐 지층 쌓인 것도 있을 거고 라고 할 때 멀리 떨어져 있는 대륙이 그 산맥에 대한 이제 지질 구조 우리 지층 같은 거 보니까 거의 일치한 거야.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 우연히 지질 구조가 다 똑같은 모습으로 다 만들어졌을까? 그건 아니겠지.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였다가 갈라지니까. 그러다 보니까 얘는 처음에 하나였다가 갈라지니까 아무튼 이것도 이제 그 대륙이 이동했다는 그 어떤 증거 되는 거지. 이거 때문에 되죠? 이런 거. 그렇죠? 뭐 산맥 이름은 그 세계지리 아직 안 배우지? 세계지리 배우면 배우지 않을까 싶거든요. 아니면 사회 시간에 그 초등학교, 중학교 아니면 고1 때까지 사회 시간에 이거 안 배웠나? 그 산맥 이름 안 배우지. 그렇죠? 그럼 뭐 패스 넘어가. 그리고 다음에 네 번째 빙하인데 빙하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그 바다에 떠 있거나 그 비상 말고 눈이 내려서 안독가서 계속 쌓여서 만들어져서 되는 그 빙하구나. 근데 그것이 보니까 이런 모습으로 이제 분포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려가면 잘 보니까 처음 하나였다가 갈라지면 딱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빙하의 분포를 이동하죠. 통해서 백인어가 총 4가지 증거를 대가면서 대륙 이동합니다. 라고 이제 그 주장했거든. 주장한 사람들이 딱 보니 그럴싸해. 그러겠네. 그런데 사람들이 또 질문해. 그러면 대륙이 왜 이동하는데? 이동한 증거는 있지. 왜 이동하는데?
그럼 배경화가 하는 거. 그래서 왜 이동인지 그 어떤 원동력 그것을 모르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약간 그럴싸한데 그 당시부터 뭐 100년 전이니까 그 당시 뭐 과학적인 어떤 문제 지식도 많이 그러니까 지금 이거 비교하면 많이 없을 때니까 사람들이 약간 좀 그럴싸한데 약간 뭐가 좀 이제 아쉬워. 그래서 좀 그러니까 배경화가 뭐 배경화가 이제 대륙 이동한다 말했지만 사람들이 약간 뭐 그래 하면서 그냥 묻혀진 거. 별로 인정 안 했습니다. 이게 안 하다가 그 다음에 좀 시간이 좀 지나서 1912년이고 1920년 보면은 멘틀이 데려온다는 것을 알게 돼. 멘틀이 데려온다는 썰을 이제 주장하게 돼. 이거 다음 페이지 11페이지입니다. 홈스라는 사람인데 멘틀이 데려온다. 이것을 말하게 돼. 되십니까? 자, 대륙. 대륙은 뭔데? 그죠? 뜨거운 모습 올라가고, 그리고 찬 거 내려가. 그죠? 이동하는 거. 대륙인데, 우리 그 지구 내부 구조 보면은, 제 겉에 지가 있고, 그리고 그 안에 멘틀, 그리고 ring 4개인데, 가장 많은 부피를 차지하는 것은 멘틀. 그래서 약 80%가 이제 멘틀이야. 멘틀인데, 그 멘틀이 전부 다 보면은, 온도가 다 똑같을까? 그런 거 아니고, 그 멘틀에는 방사성 원소가 이제 부기하면서 나오는 열, 그 열이 좀 있는 데는 온도가 높고, 그것이 별로 없는 데는 좀 온도 낮고, 그럼 온도차가 생기게 돼. 생기다 보니까, 고온은, 뜨거운 것은 이제 바깥쪽으로 향하고, 그리고 이제 차가운 것은 안쪽으로 향하는 모습, 그걸 되면서 데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하게 돼. 멘틀은 상태가 뭐게? 그죠? 멘틀 상태 고체인데 그냥 고체가 아니고 유동성 있는 고체다. 어떤 움직이는 고체는 아닌 거. 그걸 좀 기억해야 돼. 그래서 이렇게 보면 멘틀 데려간다. 그 썰을 내놓게 돼. 그런데 사람들 딱 보면 그럴싸해. 맞아. 그래. 그죠? 그런데 이것을 실제 어떤 그 관측 같은 것을 통해서 어떤 증명하지 못해, 참고로. 약간 좀 아쉬워요. 그 당시에 그 과학기술로는 지구 내부에서 어떤 멘틀이 어떻게 이동하고 하는 거, 그것을 측정이 약간 애매한 거야. 그래서 썰로서 좀 남아요. 하지만 이 멘틀이 데려가는 걸 통해서 그 앞에 대륙 이동하는 그 썰을 이제 뒷받침해보면서 사람들이 인정하게 돼. 그럼 멘틀 데려가니까 이 멘틀 위에 있는 그 지각, 대륙도 다 이동하는구나. 자, 이땐 다시 보면 이제 판은 아직 없어, 판은 그 뒤에 나온다. 그래서 멘틀이 움직이니까 그 위에 있는 우리 그 땅, 우리 대륙도 다 이동하는구나. 그래서 알게 돼. 그래서 배경나온 경우는 자기가 대륙 이동을 한다라고 주장했지만 자기가 이제 살아있을 때까지 인정받지 못했어, 이게.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배경나온 축구가 나온 그 다음에 인정받게 된 거. 그래. 그래서 비운이 과학자가 그래요? 너무 앞에서. 자, 멘틀이 데려가는데 멘틀이 올라가고 또 내려가죠. 그죠? 올라가는데 당연히 올라가 쭉 퍼지고 멘틀이 내려가는데 쭉 하다 모아서 또 내려간다는 거. 그죠? 이때 우리가 고일 때 배웠는데 판이 전개. 이게 뭐야? 발산형. 이게 뭐야? 얘는 수렴형. 또 보자, 이렇게 보자. 또 퍼져. 이건 뭐야? 발산형. 뭐야? 이것은 수렴형 하는 거. 그런 모습 전부 다 되는 거야, 이게. 발산형 전기 경우는 멘틀이 물질이 올라오다 보니까 새로운 땅이 만들어지고, 우리가 이제 뒤에 나오지만 판의 생성이라고, 얘는 서로는 만나서 찌부염도 없어져. 판이 소멸, 이런 거. 근데 우리가 말할 때 새로운 땅이 만들어지고, 얘는 그 땅이 없어지고 하는 거. 그 모습이야, 이게. 그렇게 돼요. 쉽습니다, 이거. 이거 우리가 고일 때 배운 거 다 똑같아. 됐나요? 질문. 없으면, 자, 합니다. 아무튼 다시 말하지만, 대륙 이동선은 그 4가지 증거를 계속 주장했는데, 인정하지 못한 이유는, 대륙이 이동한다는 원동력이 무엇인지 설명하지 못한 것이 한계점이야.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인정하지 못했어. 그렇죠? 이게 나옵니다. 한계점. 기억해야 돼. 다음에, 멘틀 대륙설도 똑같이 이제 말 주장했지만, 인정하지 못했어. 그것은 어떤 관측적으로 이제 증명할 수 없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얘도 한계점이 있어요, 이렇게. 어떤 이제 실제로 썰은 그럴싸해. 하지만 그것을 실제로
관측하면서 딱 들이대고 하면 딱 좋은데 그게 안 되는 거야. 그 당시 그래요. 그래서 이때가 연도가 1920년 이거 어떤 그 과학 기술이 발달하려고 할 때 가장 큰 이벤트적인 것이 뭐냐면 전쟁.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은 그 전쟁에서 이기려고 별의별 아이디어 다 해서 다 새로운 다좀 많이 좀 만들게 돼. 우리 인류 역사 보면 전쟁 역사 그것이 보면 어떻게 보면 큰 틀이야 이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상대에 이길까 해서 여러 가지 막 생각 다 해와서 뭐 새로운 것을 만들고 한다고. 그 얘기 왜 하냐면 우리가 그 바다 속에 있는 지형 있지 지형 그것은 눈으로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 볼 수 없습니다. 빛이 못 통과하니까. 근데 전쟁 나면 그 당시 보면 이제 1920년대 보면 이제 뭐 세계대전 있을 때 그때 보면 이제 뭐 독일이 보면 그러니까 뭐냐 잠수함 만들어가지고 유보트니 뭐 잠수 만들어서 뭐 그러니까 함선 뭐냐 공격하고 하는 거. 그런 임무가다 보니까 이제 바다 속에를 또 이제 그 적이 인지언지 탐사하는 거, 어떤 레이더 같은 거. 그것이 또한 만들어지면서 해저 지형도 이제 파악을 해가는 거예요. 그 전에는 바다 속에는 지금 어떤 건지 사실 잘 몰랐어 그냥. 왜냐면 그때까지 보면 어떤 그러니까 탐사를 만나고 어떤 장비가 없었으니까. 근데 전쟁이 일어나면서 이제 그 안 보이는 것을 이제 탐사하려고 이제 그 새로운 것을 만들고 하다 보니까 해저 지형도 어떻게 되는지 알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까? 우리 보면 그 구글어스 그 지도 있지? 보면 그 지도 보면 그러니까 인공위성에서 찍은 사진 보게 되면은 바다 쪽에서 보면 어떤 그 지형이 있어 지형. 그것도 다 똑같이 지금 현재 그 지형이 그러니까 그려낸 것은 아니고 그것을 이제 이때부터 슬슬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해저 탐사 이제 모습인데 자 이겁니다. 이거. 자 어떻게 이제 알게 되냐면 그 배에서 물론 초반 음파를 쏴보내면 소가 뿅뿅뿅뿅 그다가 어떤 장면을 만들면 다시 반사가 돼. 뿅뿅뿅뿅 좀 갔다가 오는 시간 측정하면 물론 음파에 대한 어떤 속력을 우리 알고 그리고 갔다 오는 시간 알게 되면 이 길이가 얼마큼인지 우리 알 수 있고 다시 한번 이 깊이가 얼마큼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야. 그죠? 그럴 때 우리가 보면은 이제 어떤 시간 알 수 있냐면 갔다 오는 시간 알게 된 거. 그죠? 갔다 오는 시간 우리가 측정하면 돼. 그때 갔다 오는 시간의 절반이고 얘에 대한 깊이야 이게. 그렇습니까? 우리가 문제 좀 잘 봐야 돼. 어떤 뭐 파동, 우리 얘를 음파를 사용하고 갔다 오는 시간, 다시 말하면 왕복 시간. 얼마인지 주어지고 깊이가 얼마냐 물어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거속식. 거리 해봤자 깊이야, 그죠? 그래서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인데 이 시간은 왕복 시간이 아니고 한 번 가는 거예요. 편도 시간, 그죠? 그래서 왕복 시간으로 주어지면 왕복 시간 절반으로 집어넣으면 돼. 그러니까 또는 뭐 편도 시간이라면 그냥 한 번 갈 때 걸릴 시간 딱 집어넣으면 돼. 그리고 뭐 되게 뻔한 거지만 뭐 음파의 속력 그거 일정합니다. 뭐 딱히 변화가 없어. 그래서 음파 속력 때문에 거리하고 달라지니까 깊이가 달라진 것은 아니야. 이 시간이 많이 걸릴수록 더 깊은 거다. 그죠? 이 시간이 더 짧게 걸릴수록 더 얕은 거다. 그죠? 이거 쉽죠? 되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면 돼. 그래서 식은 이거야. 해봤자 거리는 속력 곱하기 이거 시간인데 이 시간이 이것이 그 왕복 시간이니까 2분의 1 집어넣는 거. 딱히 큰 의미 없어 그냥. 그래서 거속식 관계 알면 돼. 그래서 우리가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다. 그죠? 해주면 돼요. 뭐 되게 쉬워. 그죠? 그래서 이거 일단 주어지니까 좀 잘 보고 해야 돼. 간혹가다 보면 그 편도 시간으로 주어진 경우도 있는데 간혹가다. 그래서 우리가 그 문제 좀 잘 읽고 잘 따라가면 돼. 그것 때문에 이제 틀리면 안 되고. 자 이렇게 해서 해저정을 이제 알아내는데 그래서 그 전에는 몰랐던 해저정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못 쓸 게 있어 못 쓸. 여기서 보면은 이제 어떤 것이 무엇인지 좀 알면 좋아요. 먼저 보자. 해구 뭔지 알지 이거? 우리가 그 술배 경기에서 나오는 그판가 해양판과 그리고 대륙판 만나서 빨리 들어가는 생각이 해구고 잘 해도 되게 깊다.
깊다는 거. 그래서 그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해구가 뭐냐면 마리아나 해구, 필리핀 쪽에 있는 거. 근데 그 깊이가 뭐 약 11km 같은데 가장 깊은 거. 물론 얕은 것도 있겠지만 가장 깊은 것이 그렇게 된대. 그래서 그 정도 깊이라고 하면 그 에베레스트산을 이제 집어넣어도 남는 거. 깊어요. 다음에 두 번째 평정 해산인데 말 그대로. 평정 해산 이것이 뭐냐면 평정, 그러니까 정상이 평평한. 그래서 산 여기 있으면 이거 뿅뿅한 것이 아니고 평평. 그래서 산 정상이 평평한 바다 속에 있는 산이다. 그래서 이름 평정 해산이야. 됐습니까? 그림 보면은 좀 보일지 모르는데 약간 정상이 평평. 오케이? 평평 모습입니다. 다음 시민평은 말 그대로 바다 속에는 그 깊은 바다 속에는 그 평평한 그 땅이고 딱히 없어요. 다음 화산섬 말 그대로 화산 땅에서 만들어진 섬이라는 거. 이거는 화산 뭐 화산이죠? 바다 속에도 화산이 있다. 그죠? 그리고 간혹가다 뉴스 보게 되면은 그 해저화산이 이제 그 분출해가지고 섬이 만들어지고 하는 거. 물론 섬이 조그만 섬 만들어지고 하는 거. 그것도 이제 간혹가다 뉴스로 나와요. 간혹가다. 또 우리 그 제주도는 궤도 화산섬 거기죠. 울릉도도 그러나? 맞나? 아무튼 세계지일 때 배울지 몰라. 아무튼 한국지일 때 배우나? 아무튼 그래요. 다음 해산 뭐야? 바닷속에 산이야. 바닷속에도 산이 있다. 항상 화산만 있고 다른 산 없는 것이 아니고 바닷속에 산이 있는 뭐 해산이고. 이것은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배울 때 메인 아니야. 메인은 뭐 해구 정도, 해구 기억하고. 다시요. 네. 다음 해령은 맨 발산형 경계. 해령이 어떤 것 같으냐면 옛날 그 바다에 있는 그 명인문이 고기야. 우리 그 미실령, 투푼령 그 어디에 있게 또는 대관령 어디 있는 거예요? 더 높은 거다 높은 거. 그래서 령이 보면 한자로 그 고개령. 그래서 고개를 말하는 거. 그래서 해령이다 보니까 바다에 있는 고개.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말 좀 길게 하면 해저 산맥. 산맥은 산 몇 개 있는 거? 하나 있는 거? 아니 되게 많이 있는 거지. 산맥. 잘 보여. 산맥. 보이나? 쭉 있어. 산맥. 쭉 되나? 산맥. 됐나요? 이렇게 산맥. 이거. 우리가 보면은 그 발산 경기에서 나오는 그 모습이야. 이거 실제 또 나왔네? 됐고. 해안선 됐고. 대륙봉은 얘는 그 수심 200m 이내의 그 평평한 땅. 그것이 대륙봉이고. 정말 우리나라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 서해안 쪽에서 중국까지 전부 다 그 수심 200m가 안 돼. 그래서 우리나라 서해안 전부 다 이건 대륙봉. 그래서 200m라고 하면은 사람한테 되게 깊은 거지. 근데 우리가 뭐 지구 정도 사이즈에서 보면 200m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 껌도 아니에요. 그래요. 그럼 대륙봉이 뭔지 알면 돼. 그리고 대륙 사면 얘는 그 사면이면 경사면이에요. 정상적 경사인가? 경사에서 된 것이 이것이고 대륙 사면이다. 경사니까 나중에 보면은 그 이제 암사 등록 뒤에 나오거든. 그러니까 1학기 중요한 시험 범위 거의 약간 중간 약간 이후에 나오는데 그 어떤 것이냐면 점유층리가 뭐냐면 그 입자가 큰 것은 아래에 있고 입자가 작은 것은 위에 있는. 그 입자 큰 것은 아래에 있고 입자 큰 것은 점점 위에 있는. 그 입자 큰 것은 아래에 있고 입자가 작은 것은 위에 있는.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지층이 쌓인 거야. 지층이 쌓인 거야. 그래서 점유층리인데 이 점유층리가 생기는 원인 보면은 그 여기서 물이 그 이동할 때 물 경우는 물만 따라 이동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퇴적물도 같이 이동해. 퇴적물 같이 이동할 때 대륙사면 그래서 쭉 이동하다가 갑자기 퇴적물이 여기서 다 굴러 내려가는 거. 굴러 내려가다 보니까 입자 큰 것을 제일 먼저 쌓이고 제일 가라앉고 위에는 그 다음으로 입자 작은 것이 위에 쌓이고 해서 이렇게 총 다 쌓이는 거예요. 그것이 그 점유층이. 나중에 뭐 뒤에 설명하다가 뭐 또 앞에 나오면 또 하면 되거든요. 아무튼 대륙사면 경사면이다 해주면 돼요. 한 대륙 때는 뭐 평평한 지대라고 보면 돼. 되신가? 이거 이제 우리 보면 이거 해구랑 거리고 해령 정도의 격하고 다음에 대륙사면도 약간 또 알면 돼요. 나머지는 딱히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있구나 보면 돼. 그죠? 나머지 다 나오는 거 보면 돼요. 그래서 이거 넘어갑니다. 뭐 질문 나오니까 보면 돼요. 넘어갑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탐구 절차인데 자, 음해 시스템 자료에서 해저경 추정하기.
이것도 시험도 되게 잘 나오니까 좀 잘 봐야 돼. 물론 그 그냥 모의고사 같은 거 또는 수능제도 이런 거 나오니까 이것이 어떤 것인지 좀 잘 봐야 되는데 어려운 건 아니야. 왠지 보면 뭐 숫자 나오고 하는 게 어려워 보이죠? 근데 잘 보면 뭐 딱히 없어요 그냥. 자 보면은 이제 A, B, C 또 세 지역으로 이제 탐사하는데 똑같이 이제 음면치침법으로 탐사하는 거. A 여기고 B 여기고 C 여기 있죠? 이만큼 탐사하는데 탐사했다 보니까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총 10군데 여기대 쭉 했는데 그때 그 음파의 왕복 시간이 그 A 지역은 이렇게 되고 B 이렇게 되고 C 이렇게 되는 거 그렇죠? 라고 할 때 이 다음에 그 문제는 그 해저 지형이 어떤지 물어봐. 그래서 우리가 이거 통해서 우리가 약간 대략적으로 그 해저 그러니까 물론 이 단면에 대한 어떤 그 해저 지형의 그 어떤 굴곡이 어떻게 되는지 좀 그릴 수 있어야 돼. 생각해 별거 없어요. 자 걸린 시간이 많이 걸리면은 더 깊은 거, 걸린 시간이 별로 안 되면 이제 얕은 거. 이게 다 똑같고 그 얼마큼 더 깊이 더 들어가냐 차이하게 많이 올라가고 한 것은 아니고 내려가는 정도구나. 먼저 1번은 뭐 약 7초, 뭐 7.9초, 6초, 6초, 5초, 9초. 9초는 뭐야? 그 깊은 거다. 또 잘 보여. 숫자가 점점 더 작아지니까 점점 더 약해진 모습인데 갑자기 포만한 거 그죠? 마치 주식과 똑같은 주식. 주식이 점점 올라가다가 포만 그죠? 주식하면 안 돼요? 자, 6초, 7초. 그러니까 약간 좀 더 깊어진 모습. 약간 더 깊어진 거. 이런 모습이고 이거 A 이거. B의 정은 5초, 거의 4초 약간 좀 더 올라간 모습. 물론 바다 그 해수면 그대로인데 약간 해질지가 좀 더 올라간 모습이고 4초 하다가 5초. 그러니까 거의 보면은 좀 더 그 완만한 모습이 좀 더 얕아지다가 또 약간 더 깊어진 모습이고 딱히 없어요. 이처럼 어떤 뭐 하이라이트 없습니다. 다음에 C 여기면 4초에서 6초 좀 더 깊어지고 7초 좀 더 깊어지고 4초 다시 또 위로 올라가고 6초 더 깊어지고 4초 다시 또 얕아지고 2초 이게 어떻게 돼? 올라가는 거. 그러니까 더 얕은 거. 6초 포만하고 6초. 왜 뭐야? 다시 또 올라가는 거. 해주면 다시 또 올라갑니다. 해주면 아니고 이제 해저 지형이 좀 더 올라가는 거. 이거 속에 대략적으로 좀 그려야 돼. 한번 그려야 돼. 물론 아래 보면 또 그래프 나오거든. 나오는데 우리 대략적으로 하면은 먼저 자 이것을 올릴까? 잠깐만. 그래프 먼저 보여주면 재미없으니까. 뭐 이것이 깊이인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시간하고 그리고 그 깊이랑 서로가 비례한다는 거야. 아니 문제에서 그 깊이가 얼마인지 물어볼 때 그때는 우리가 값을 딱 구해야 돼. 자 이거 뭐야? 왕복 시간이니까 왕복. 그러니까 이 시간 절반 곱하기 그 음파의 속력. 우리 음파 속력 다 주어져. 어떤 주어져. 아니면 음파 속력 따로 구하는 거꾸로 구하는 것도 나오겠지만 대부분 음파 속력 다 거의 다 주어져. 그래서 음파 속력이랑 그리고 이제 편도 시간, 왕복 시간 절반. 편도 시간을 우리가 곱해서 그 깊이를 우리가 다 구하면 돼. 하지만 우리는 대략적으로 좀 그릴 거니까. 먼저 이거 보고 대략적으로 하면은 먼저 보여준 밑에 나오는 먼저 보여주면 재미없어요. 아이고 7초 좀 더 깊어져. 깊어지다가 얕아지고 다시 깊어지다가 얕아지고 다시 또 얕아지다가 그리고 얘는 다시 또 이제 더 얕아지고 포만하고 다시 또 올라오는데 비교하면 이거 좀 더 깊은 거 깊다가 얘 좀 더 깊어지고 좀 거의 비슷비슷한데 다시 때는 또 약간 올라오는 거 이런 거 그렇죠? 포만 이거 처음이고 다음 B는 좀 더 이제 좀 더 깊어지다가 얕아지다가 이거 너무 심한가? 하다가 좀 더 얕아지다가 거의 뭐 비슷비슷하고 거의 하다가 좀 더 올라가다가 좀 더 내려가다가 좀 더 깊어지고 다시 또 깊어지다가 거의 약간 깊어지는 거. 다음에 C는 4.8, 6.8 좀 더 깊어지다가 얕아지고 다시 또 깊어지고 다시 또 얕아지다가 깊어지다가 또 이제 다시 또 조금 더 올라가다가 좀 더 많이 올라가는 거. 이렇게 됩니다. 이거랑 이제 그렇게 나오는 것을 이제 그래프로 그린 거 비교하면 이제 이렇게
비슷해, 그죠? 폭망, 그죠? 이거 다 폭망. 이런 거, 이런 거의 비슷한 패턴이야. 이거 거의 큰 차이 없어요. 거의 큰 차이 없어요. 얘는. 얘는 뚜둑뚜둑, 그죠? 뚜둑뚜둑 하는 거 거의 비슷해. 그냥. 그러면 또 우리가 대략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좀 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숫자가 있는 거니까 서로 간에 그 숫자를 뭐 비교해서 누가 더 깊고 누가 덜 깊은지 아마 약간 좀 구별 좀 해주면 돼. 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참고로 보면은 그러니까 세계 우리 지구에서 어느 곳에 어떤 지형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지각들을 좀 알면 좋아. 성으로 A, B, C인데 그럼 A가 이것이 뭐냐면 여기 그림 안 보이지? 여기는 해구예요. 해구 좀 확대할까? 이렇게 커져라. 우리가 보면 이제 이 빔으로 써서 하는 것이 좋은 것이 뭐냐면 안 보이면 크게 확대하면 된다. 그렇죠. 와, 그거 너무 큰가? 어이구, 이거 다 보인다. 아, A, B, C 다 보이네요. 잠깐 너무 큰가? 뭐 좋아요, 좋아요. 큰가? 먼저 A는 이것이 뭐지? 해구가 폭망. 그렇죠? 그래서 어떤 지역이 어떤 지형을 갖는지 알면 좋은 거. 그럼 그릴 때 우리 좀 더 이제 힌트가 될 수 있는 거야. 하면 여기를 하면 안 돼. 원래 이런 거니까. B는 이거 처음 보면 얘는 그 발산형. 뭐 해령. 뭐 거의 뭐 이런 모습 거의 그래. 아닌가? 그냥 보여. 이 정도 거의 해령 하나 있을 거예요. 해령. 있고 다 이거 대서양인데 대서양은 전부 다 그러면 전부 다 발산형. 발산형은 그 해령 있고 하는 해령. 이거 뭐 있어요. 여기는 잘 보면 이거 양끝이야 이게 대륙. 그러니까 얕은 거지. 얕다가 소리가 깊어지는 거. 그 모습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중간에 한번 해령 있구나. 보면 돼. 그래서 약간 두 개의 산맥이 있는 모습이고. 그래요. 그래서 질문. 초반 약간 재밌어요. 초반 재밌다가 좀 지나면 이제 암기덩어리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재멸점. 그래서 좀 하나 줄고. 그래서 우리가 결과 나오고. 그러니까 이 값은 간과나 문제에서 이제 그 값이 얼마큼인지 물어본 경우인데 딱 얼마냐 그거보다 이것보다 더 큰지 아니면 더 작은지 물어봐. 우리가 정확히 뭐 수점 다 할 때까지 없어. 그냥 대충해서 얼마 이상 얼마 이하 그 정도는 우리가 잘 파악할 수 있으면 돼. 다시 말하지만 아무튼 그 깊이 얼마냐 딱 물어보는 것은 거의 없어. 거의 없고 뭐 수심이 얼마 이하 또는 누구보다 더 얕고 누구보다 더 깊냐 물어보는 거. 그래서 가능한 거지. 그죠? 이게 쉬워요. 그래서 이제 문제 보면은 문제 음파 영복 시간이 길수록 해저는 깊이가 왕복 시간이 길수록 깊이가 깊다. 깊다. 그죠? 깊어요. 자, 수심이 약 1,000m 이상으로 급격히 깊어지는 깊은 골짜기에 해당하는 해저 지형은 이것이 뭔데? 이 해봤자 뭐 해구야. 해구. 해구면 우리가 보면 이거 값을 안 구해 너. 안 그래도 우리가 A, B, C 지역 보면은 일단 대서양은 아니고 대서양 때 그 이제 발산형에서 전부 다 그냥 해령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그 A 아니면 B인데 가장 수는 A다. 그리고 글먼이고 폭망. 아니면 이제 문제 보면은 그러니까 주어진 데이터 보면은 왕복 시간은 9.96초이다 보니까 절반. 해봤자 거의 5초. 그래서 평균 시간 거의 5초예요. 5초 곱하기 그리고 그 음파 속력 얼마니? 그죠? 음파 속력이 1500m/s라는 거. 또 곱해주면 나와. 곱해주면 거의 이것을 5초라고 하면 약 그 이제 7.5초, 7.5km 나온다고. 약 7,500km 나오게 돼. 그러니까 우리 대충 딱 무조건 9.9에 무조건 해야 돼. 하지마. 또 나누기 하면 얼마나 뭐냐? 그 4.98 나온다고. 네. 4.98 곱하기 또 1,500 하지 말고 우리가 보면 빨리빨리 해야 돼. 그래서 이런 문제 경우는 어떤 정확한 값을 구한다기보다 대략 얼마큼인지.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그 어림에서 해주면 돼. 그렇게 하는 건 좀 많아요. 또 보면 문제가 보면은 수심이 약 2,000m 이상이라고 그죠? 얼마다가 아니고 이것보다 큰지 작은지만 물어본 거야. 그래서 아무튼 이곳에 있는 지역은 어디니? A, B, C에서 어디게? A, B, C 아니래? 일단 뭐 딱 보면 알지만 A죠. 이것이 이제 해구 물어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래요 아니면 데이터가 실제 그 계산을 보면은 그
6.2m 되는 거 해볼게. 이거밖에 없어. 그죠? 그래서 7,470m. 나머지 해봤자 얼마 없다. 5,000m 거의 안 넘어요. 그죠? 다음에. 3번째. 태평양에는 해구와 해령이 분포하고, 대서양에는 이것이 뭐냐? 해령. 그래서 대서양 전부 다 발산의 경기다. 알면 돼. 그래서 그 대서양 위부터 전부 아래까지. 그래서 북부터 남부까지 거의 다 그 해령입니다. 참고로 보면은 내가 보여줘야지. 오늘 첫 시간이고 여기가 있으니까. 이것이 뭐지? 내가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 구글 어뜻. 이것을 하면 저 물 좀 빨리 떠도 돼요? 역시 뭐 약간 싼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자 우리 그 A, B, C 지역에는 그 해구죠. 해구. 그 수렴형. 그 그림 약간 애매하지만 해령. 그저 원래 해령. 보면 그 뜬금없이 B적 괜히 한 것이 아니고 B적 그 해령 있는 그 부분의 정으로 그리고 위에 이제 살짝은 딱히 뭐 없지만 그리고 이제 대서양 해령이다. 그러면요. 확실히 어떤 뭐 굴고 어떤 그러니까 올라가 내려가는 것도 보여요 이게. 그래서 좀 참고할 때 얘기해주면 시험 문제에서 그래프를 주어줄 때 항상 그 어떤 그 해저 지형 수심이니까 이런 그 해저 지형의 모습이야 이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수심을 주어진 건 땡큐야. 이거 그대로 그냥 해저 지형이니까. 근데 다른 문제의 경우는 이것을 이제 그 왕복 시간. 오케이? 왕복 시간으로 주어진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 경우는 이제 그러니까 잘 배웠을 때 그때 왕복 시간이 긴 거지, 더 깊은 거다. 왕복 시간이 아무래도 이제 양수지. 양수니까 위로 올라가는 그 그래프가 주어지고. 라고 할 때 그때 그 이런 해적 지형 깊이랑 반대된 모습 나옵니다. 참고로. 그러니까 그때는 그 그래프 그대로에서 무조건 해적 지형이다 하면 망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그 항상 그래프에서 보면은 먼저 어떤 거 보냐면 x값이 무엇이고 y값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돼. 이거 안 보고 얘만 딱 보면은 그냥 아주 쉽게 망합니다. 그래서 아주 쉽게 말아먹을 수 있고 망하고 하니까 x, y 값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물론 그 값이 변화를 잘 보고 해주면 돼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 그래서 구글 어뜻 내가 좋아하는 구글 어뜻 전에 집에서 물론 지금도 핸드폰 나 이 노트북에는 게임이 없지만 10년 아니 이런 이거 아니네. 그거 한번 보여줘주고. 이것이 지금적이에요. 켜져라. 좋아요. 이것이 지구에 대한 모습인데 돌아옵니다. 신기하죠? 나만 신기하지? 이런 거 나만 신기합니다. 자, 갑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제 이쪽 보면은 이것이 어디게? 어느 바다? 그죠? 태평양. 이것이 뭐야? 그 미국. 태평양 쪽 하면 우리나라 좋은 나라. 컨트롤 힘들어. 우리나라 대한민국 여기죠? 해가지고 여기 보십니까? 화면이 약간 좀 이제 좀 밝아서 그러는데 좀 끄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좀 보이죠 이게? 이거 짧은 이거 정말 좀 지우자. 잘 겉에 이것이 뭐예요? 별. 보면 보이신가요 이거? 이거 보이나? 이거 잘 보면 그 서로 그냥 갈라진 거. 발산 정리죠. 발산형. 신기하죠? 좀 확대할까? 확대 가능합니다. 그죠? 다 보입니다. 그럼 발산형. 이고 그리고 좀 전에 그 B 파트, B 지역. B 지역은 여기 이 정도 돼요. 여기 되는 거. 너무 컨트롤 힘들어. 이 정도 좀 되는 모델이 그러니까 여기 발산이야. 정말 이거 보면 이제 친구들인데 뭐냐면 구글 어스도 있지만 구글 하늘, 그러니까 구글 스카이에서 이제 그 우주
뭐 은하나 떠도 별 나오고 또 구글 화성에서 화성에 그 로봇 가서 이제 사진 찍은 거 실제 화성 사진 다 나와 3D로 그러니까 3D로 360도 파노라마 그리고 구글 달도 또 있어요. 맞죠? 화성 로딩조 화성 그래도 재밌죠. 지금 방학이다 보니까 그냥 여유 있으니까 집에서 살 거 없으면 컴퓨터로 한번 보면 좋아요. 저거 해본 적 있어요. 아 그래? 네. 재밌네. 확대하면 속에 보면 이제 그 사진 찍은 거 다 나옵니다. 물론 이것은 이쪽으로 간 건 아니니까 얘는 겉에 인공위성에서 찍은 거. 또 구글 하늘, 그러니까 구글 스카이 하늘 할까 하죠. 어디인가 많이 그런데 구글 스카이 우주. 와우 은하 다 나오고 그렇죠. 확대부터 다 나오고 와우 이거 마냥 많아요. 이거 되게 신기하니까. 그래서 이제 애들이 좋아하는 안드로메다. 근데 안드로메다 아니고 안드로메다 아니에요. 물론 이거 재밌죠 이거. 이것도 이거 나중에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교육과정이랑 크게 상관없어. 상관없대. 흥미 있는 부분이 어디냐면 이것이 곧 3단원 그래서 우주 나오는 거. 그때 보면 은하도 좀 나오잖아. 은하 종류 나오면서 은하 분류도 좀 나오니까 이거 할 것은 보면 좋아요. 물론 관심 있으면 좋은데 관심 없으면 뭐 좀 그래요. 자, 그래서 오 이제 끝났습니다. 끝났고 다음 페이지 이거 개념 확인 문제 합니다. 지금 문제 좀 그러면 확인 문제는 다음이 지금 다음 교재 준비된 그때 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어서 다시 우리 지금 하는 것이 한 구조를 나올 때 과정이야. 첫 번째가 대류동선, 그 다음에 그다음에 멘트 대설그 다음에 이제 노면 실수법은 그 패스하고 두 개 끝났고 그 다음 거. 그 다음에 1920년 나오는 해적 확장선 나옵니다. 해적 확장선. 이제 얘는 말이 뭐냐면 해적은 뭐냐면 그 바다 속에 있는 땅이 더 넓어진다. 그만 뜻이야 이게. 그러면 바다 속에 있는 땅이 넓어지면 지구 크기는 더 커지는 거? 쓴거 아니고 무엇인가 생성되면 무엇인가 없어지는 것도 있는 거야. 그렇죠? 똑같아. 우리가 발생한 경계에 있으면 수렴한 경계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바다 속에서 무엇을 새로운 땅이 만들어지면 어디가 없어지는 거. 근데 우리가 어디가 지금 필요 없고 그 바다 속에 있는 땅이 지금 메인이야. 그렇죠? 그래서 말 그대로 해적 확장한다. 그렇죠? 벌어진다. 그렇죠? 벌어진다. 이거고. 그렇죠? 이것을 차라리 측정해서 한 거라기보다는 어떤 관측 통해서 한 거. 이것이 이동을 하면 시간 많이 걸린다. 평생 100년 동안 해봤자 한 어느 뭐 1m 정도 가려나? 1m는 될 없는 겁니다. 예전에 이제 2010년도 이제 일본 후쿠시마 그때 지진났을 때인가 그때 보면은 땅 그 지각이 움직이면 한 3m, 4m 정도 갑자기 그 움직이는 거? 한 지진 통해서 갑자기 움직이는 거. 그 정도가 이제 근데 얘는 해봤자 그 정도는 아니고. 그러니까 오랜 시간을 거쳐서 쭉 변해가는 거. 그거니까 딱 살면서 딱 보고 이동이 넓어지네 그 딱 볼 수 없는 거. 단지 다른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되실까? 그래서 나오는데 이거 살살 내용이 어려워게 내용이. 먼저 그럼 해적 확장되는 그 증거가 뭔데? 오케이? 그것을 우리가 관측해서 한다기보다 더 증거를 좀 대야 돼요. 그러면 다시 말하자면 이제 그 지각이 이동하는 속도가 되게 느리다. 느리니까 우리가 관측을 통해서보다 어떤 증거를 하는 게 좀 더 좋아요. 먼저 나왔다. 이 처음부터 나온 단어. 물론 이 단어는 예전에 고1 때 나오는 단어인데 지금 빠져서 지금 이때 나와. 고지자기. 어렵다. 이것이 뭐냐면 옛날 땅에 그 당시 지구의 자유량이 굉장히 남아있는 거. 사실 그러니까 옛날 그 땅이 만들어질 때 그때 그 당시 지구의 자기장이 어느 방향으로 되었는지 그것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야. 그것이 고지자기. 자, 지우고 뭔 소리냐 라고 할 때
우리 지구도 하나의 커다란 자석이야. 지구인데 지구 북극 남극인데 참고로 지구의 북극은 자석이 어떤 극에 해당하는 거게. 그쵸? 이거 지금 북극 N극 아니면 아니다 그거 아니고 지구의 북극은 자석으로 하면 S극 그리고 지구의 남극 이쪽은 자석의 N극이야. 되나? 방이랑 상관없다. 이것은 사우스 그 남쪽 아니라니까. 방이랑 자석극이랑 별개. 오케이? 그러니까 그 지구는 하나의 자석이다 보니까 자기장 나오고 들어간다. 자기장 나오고 들어가는 모습으로 자기장 다 있어. 물론 눈에 안 보이고. 그죠?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만들어주면 나침반 N극은 항상 북극 가리켜. 왜냐면 우리 나침반의 그 자침도 자석이야. 자침도 그 자석인데 항상 북극 가리켜. N극. 이거 뭐냐면 지구의 북극은 자석이 S극이니까 N극, S극 좋아해 싫어해? 좋아하죠? 좋아하는 항상 이제 나침반의 N극 항상 이제 북극 가리켜. 원래 그래. 되신 거? 지구의 북극이 N극이니까 N극이 나쁘면 아니야. 그죠? N극 싫어한다. 또 S극, S극 다 싫어하고 서로는 다른 것들을 다 좋아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지구의 자기장이 있는데 참고로 이 지구의 자기장은 항상 영원히 그대로가 아니야. 변해. 이렇게 변한다. 변하는 그 흔적이 변한 그 모습이 그 당시에 만들어진 땅에 그대로 다 이제 남아있는 거야. 됐나? 우리 어떻게 볼 수 있냐면 그 해령에는 그 마그마 나오지? 그러니까 땅이 갈라지니까 밑에 있는 그 마그마 나온다고. 나오면서 식은데 그때 그 마그마 상태가 그 약간 그러니까 액체 정도 보면 되냐? 또 완전 그 딱딱한 골체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 지구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이제 그 정렬된 그런 그 암석들이 그 만들어져.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어떤 기계로 다 해야 돼. 되나? 그래서 지구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정렬된 그 암석이 만들어지는 거야. 근데 한 번 그렇게 만들어지면 그 흔적은 안 변해. 되나? 그 당시 만들어진 그때 그 지구 자기장 모습으로 그대로 그 영원히 박제된 거. 그죠? 잠시만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시면 지구 자기장이 변할 때 슬슬 변하는데 우리가 그냥 편하게 정자기로 역자기 이렇게 말한다고. 정자기면 자기장이 이렇게 되지. 정자기면 역자기 반대로 이렇게 해주면 돼. 살짝 변하면서 우리가 거의 안 다뤄. 그죠? 우리가 문제 풀려고 하는 거다 보니까 문제를 위한 그 모습이야 이게. 그래서 정자기, 역자기 해주면 돼. 그죠? 정자기가 지금 현재 모습이면 역자기는 이제 지금 반대 모습. 그죠? 다시 또 말하지만 갑자기 이제 자국이 갑자기 변한 거 아니야? 그죠? 슬슬 변해가. 성분이 또 변해가 하는데 그 주기는 딱히 없어. 그래서 일정한 주기가 딱히 있는 거 아니면 슬슬 막 다 변해가. 그죠? 라고 할 때. 그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고시 자기를 보니까 해령을 중심에서 서로 간에 대칭된 모습으로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연히 해령 중심으로 인해서 그 고시 자기 흔적이 대칭된 모습이 전부 다 남아있을 확률은 거의 없는 거. 그래서 뭐냐면 처음부터 만들어진 것이 퍼져 나가니까 서로 간에 대칭된 모습으로 있다는 거야. 그죠? 보자고? 진한 거랑 그리고 이제 그 흐린 거 나오는데 진한 것이 정자기량은 그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역자기도 있을 거고 그래서 정의 계속 교체도 바뀌는 모습이야. 처음에 이제 정자기 만들어져. 근데 마그마가 나와서 식어서 만들어지면 그 고자기 모습이 다 만들어지면 그것이 점점 퍼져나가. 양쪽으로 퍼져나가면서 또 다른 마그마가 또 나오면서 또 식어. 식을 때 이번에 또 역자기 흔적으로 또 이제 만들어져. 됐나? 또 이제 다 퍼져나가. 그다음 다시 또 이제 그 다음 또 나오는 그 마그마. 근데 그때 또 다시 또 이제 그 정자기 그 모습으로 또 고자기 다 만들어져. 그러다 보니까 해령 중심으로 서로 간에 대칭된 모습으로 이제 고자기 흔적이 다 남는 거야. 됐습니까? 중요한 거. 그리고 참고로 얘기하면 그 두 개의 그 판이 두 개의 땅이 이동할 때
대칭이니까 두 개의 판이 이동하는 속도가 다 똑같다. 그건 아니야, 참고로. 누가 더 빨리, 누가 더 느리게 갈 수도 있다는 거. 그죠? 오케이? 아무튼 우리가 뭘 보냐면, 그 고지장의 흔적이 대칭이 어디에 중심에서 대칭이 되냐. 잘 봐야 돼. 그죠?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이제 고지장의 흔적 보니까 서로 간 그 해령 중심에서 서로 간 그 대칭된 모습이다. 그러려고 하면은 해령에서 만들어진 그 판이 점점 다 벌어지니까 그 대칭이다. 그걸 통해서 이제 해적 확장된다. 이것도 말해야 돼. 이거는 어려워. 그리고 또 어떤 또 증거가 있냐면 그 해령 중심으로 인해서 암선 나이를 보니까 해령에서 가까워서 암선 나이가 좀 적고 해령에서 먼 곳은 암선 나이가 많아. 그거 다 똑같이 암선 나이가 많은 것이 겉에 있고 그리고 암선 나이가 적은 것이 가운데 있는 거 라고 하면 우연히 그렇게 또 될 수 있을까 이게? 또 아닌 거야. 고지자기도 대칭이고 또 암선 나이도 또 아니야. 다 대칭이고 또 있다. 퇴적물들 두께 햇빛은 그 바닷속에 있으니까 물이 이동하다 보니까 퇴적물이 쌓이고 한다고. 쌓일 때 또 해령 중심에서 그 퇴적물들 두 개가 해령에서는 좀 얇고 해령에서 멀수록 더 두껍게 나타나. 그러니까 이건 우연히 될 수 있는 거 아니지? 그런 통해서 해적 확정한다. 이것을 이렇게 말해야 돼. 또 한 가지 질문 또 있네. 뭐지? 까먹었네. 네 가지인 건데 한 가지 까먹었어요. 아무튼 고지장이 뭔지 몰라요. 고지장이 둘 중에다. 좀 이따 보면은 좀 이제 시간을 여유되면 그 뒤에 진도 좀 더 나올 건데 그때 보면 그 나침반 모습 같은 거 나와. 그거 그냥 어려워요. 그래서 보면 이제 두께고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해령을 중심해서 나이 또는 퇴적물 두께, 수심도 이제 그 대칭된 모습으로 더 깊어지는 모습, 그렇죠? 이걸 통해서 해적을 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있고. 그래서 열국을 변하는 대칭 발견인데, 일단 그 땅이 이동하는 속력은 다 다르다. 똑같이 하늘판이 이동할 때 보면 서로 간에 약간 다르게 이동해. 그러다 보니까 하늘판이 어긋난 채로 가는 모습이 있어. 그것이 뭐냐면 변한 단성이다. 우리가 그 고등학교 보면 고일 때 보면은 보존의 경계 모습 보면은 일반 문제예요. 그래서 A, B 하면 자, A는 이제 이쪽에서 발산형. B는 여기서 발산형. 그죠? 자, 그래서 그럴 때 그 보호전의 경계 모습은 여기다. 여기 가운데 서로는 어긋나니까. 서로 반대로 가니까 이게 보호전이다. 라고 하는데 그림은 뭐야? 그죠? 얘랑 판이 이동하는 속력은 똑같은 거면? 다르겠죠? 다르면 여기 또 보호전 또한 될 수 있다는 거야. 하지만 우리가 보일 때는 어떤 판의 성적은 딱히 안 다르니까 그냥 서로 어긋난 것을 보정이라 말하는 거. 그죠? 그거지 뭐예요? 그래서 그 판이 이제 그 이동한 속력이 그 차이가 나다 보니까 그때는 열고 생긴다는 거. 왜 옆에서 사실 판이 이동한 속력이 차이가 생기다 보니까 변화 자체가 나온다는 거야. 그것에서 이제 그 해적을 확장한다. 알 수 있어요. 근데 다음 또 베니어프 돼. 자, 3일 때. 이 뭐냐면은, 그, 해역판과 우리가 대륙판 만나는 거, 그래서 해대 만나는 거, 그때 보면, 진입이 보니까, 혹시 일정한 것이 아니고 더 깊어져. 그래서 지진이 발생하려면 서로 간의 판이 만나는 그 부분, 뺄 수 있는데, 일자가 아니고 더 깊어져. 그것은 빨려 들어가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딘가는 그 핵적에서 확장된 것이 있으면 어딘가는 소멸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 소멸되는 그 부분이에요. 이렇게 이제 지진이 발생하는 그 근원, 다시 말해 그 진원이 점점 더 깊어진 이런 그 지형 이름 뭐냐면 그 이름이 베니오프대야. 그래서 베니오프대 발견, 물론 또 이런 지형을 이제 발견해서 제 이름 대치는 거야. 그래서 베니오프대의 그 발견 통해서 해적 확장한다. 그래서 또 알게 돼. 그러니까 뭐 증거가 안 나와.
그래서 이것이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1번. 참고로 그 얕은 이것이 그 천말 지진. 얘네 뭐야? 천말 지진. 천말 열면 되고. 그래서 이거 보자. 그래프. 보이십니까? 좀 크게. 우리 지금 하는 것이 뭐냐면은 그 해저 확정설에 대한 그 증거 되는 거죠. 증거. 그 일본의 해구랑 우리 표현을 했는데 해구가 뭐야? 수렴의 전개. 빨려 들어가는 거죠. 빨리 들어가는 모습. 그런데 모습이 A 프라임 그리고 B 프라임인데 이렇게 돼. 그죠? 그러니까 이거 쭉 되는 거. 쭉 되지. 라고 할 때 해. 이것을 1번, 2번을 하면 그죠? 어디가 위에 있는 판이게? 1번. 그러면 그 대립판과 해양판이 만나느라고 하면 1번, 2번에서 대립판 누구인 거? 1번. 대립판이고 2번이 해양판인 거. 됐나? 빨려 들어가는 거야. 됐죠? 원래. 그리고 셀류의 다 똑같다?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되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이쪽은 이쪽이 그 해양판. 이게 대립판이다 보니까 빨려 들어가는 거야. 빨려 들어가는 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딘가는 판이 만들어지고 어딘가 판이 없어지는 모습. 이 된다는 거. 이것이 이제 그 전부 배념부대. 배념부대의 발견을 통해서 해저 확장한다. 등사. 이것을 배념부대 어딘지 스스로 관측해. 그러니까 배념부대 만들어진 것을 이제 그 찾으려고 하면 안 되고 이미 만들어진 것을 우리가 보면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디에는 이제 판이 만들어지면 어디에 판이 없어진다. 그래서 이제 해저 확장한다. 해저 확장설을 또 주장하는 그 증거네요. 그래가지고 판 구조를 했는데 이거 그죠? 마저 끝내자. 거의 끝났어 이제. 그래서 판 구조 나오기까지 과정인데 우리가 판에 대해서 우리가 고일 때 배웠어. 고일 때 판은 지각 플러스 멘탈 최상분까지 판이다. 판이고 그 되는 건 암수건이다. 암수건이고 지표에서부터 약 100km 정도? 100km 정도까지 하고 판이에요. 판이 약 400km 정도까지는 뭐냐면 연장판. 그렇죠? 전부 다 보면은 여기 이것이 지각이고 멘탈. 멘탈이니까 멘탈 최상부는 판에 속하고 그 약간 아래 부분은 그 연장판에 속한다. 그 연장판 부분이 그 연장판 부분이 잘 이동해서 이게 판에서 움직이고 그런 거예요. 진짜 할 거. 이거 거의 그 고일 때 나오는 거니까. 해양판 대 모습을 보이고 알리고 하면 돼요. 딱히 없어요. 두께 아니죠. 해양판 바닷속인가 뭐. 그리고 이제 그 들판은 육지니까 그 산도 있고 두껍고 하는 거. 서로가는 대칭 많이 올라가는 거 많이 내려가고 조금 안 올라가면 조금 안 내려가는 모습. 참고로 문제. 그러면 자 지각과 멘틀의 경계면 이름. 그죠? 자 지각과 멘틀의 경계면 이름 뭘까요? 얘는 모호를 비치치 불러서면 모호로 비치치 불러서면 말줄이면은 모호면 라는 거. 근데 참고를 하는데 우리가 한번 배운 것은 까먹으면 안 됩니다. 어느 순간 또 어떻게 또 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약 10여 개의 판으로 이루어져 있고 물론 판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 대륙 그 분포를 약간 달려야 돼. 그리고 약 10여 개 판이니까 어디는 크고 어디 작고 하고 그리고 하나의 판이어도 서로 간에 이동하는 속력과 방향이 다 다르다. 하나의 판이 같이 똑같이 전부 다 가는 거 아니야? 달려야 돼. 하나의 판이어도 어디로 다 달려. 그래서 또한 그 이동하는 속력 또한 다 다르다. 그래서 판이 나오기 과정인데 짤점에 대륙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렌트 대륙선 잘 보면 연도가 없다니까? 순서야. 그래서 순서라는 걸 이름은 아는데 아무튼 연도 알면 좋은데 우리 이과의 상식이고 우리 이과는 먼저 프랑스. 그래서 대륙선 얘는 베게너 그리고 렌트 대륙선 얘는 홈스 그리고 이제 그 행정청소 얘는 헬스고 그다음에 파는 구조는 얘는 열애면 그죠? 열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 파는 구조 나와서 과정이 끝난 거예요.
여기까지는 뭐 쉬워요. 쉽고 이제 그 다음 것이 보면 그 고지 자기를 나오는 거예요. 그거보다 약간 여기 좀 더 어렵게 불러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문제를 풀고 그리고 이제 자 새로운 거 이거. 그래서 대륙 분포의 변화. 좀 찾아. 너무 크다. 이거부터 해서 우리가 그 고지하기 다시 또 한다 이거. 근데 좀 잘 봐야 돼 이거. 뭐 새로 나온 단어도 나오는데 단 설명서 해가면서 다 할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수업한 것은 뭐 써봤어 이거부터 그러니까 물론 이거부터라고 이 파트가 좀 약간 좀 신경 써서 봐야 돼. 그난 좀 쉬워져 약간 암기가 많고 뭐 그런 거 있으면 그런 거니까 파이팅 가지고.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우리가 그 교재 준비된 대로 우리가 문제 풀고 그리고 이제 진도 좀 더 나오고 한대요. 그죠?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